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이더리움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푸사카 업그레이드입니다. 지금 커뮤니티 전체가 이 변화에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번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거 그냥 살짝 손보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더리움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거의 건물을 허물고 기초부터 다시 쌓는 수준의 구조적 재건에 가까워요. 괜히 업계에서 이더리움 페이지 2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푸사카글 업그레이드가 왜 그렇게나 필요했는지, 이더리움이 그동안 겪어왔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 바로 네트워크 병목 현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더리움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죠. 우리가 쓰는 일반 앱들은 누르면 바로바로 뜨고 거의 공짜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너무 느리고 비쌌어요. 특히 거래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비가 문제였는데요. 네트워크가 조금만 붐빈다 싶으면 이 가스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으니까요. 이러니 사용자들이 그냥 더 빠르고 싼 솔라나 쓸래 하면서 떠나가는 일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도시라는 비유를 한번 써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더리움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구조를 이 도시 모델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레이어 1, 이걸 도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더리움 메인넷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중요한 거래 기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저장되는 도시의 심장부 같은 곳이죠. 보안은 정말 철통 같지만 모든 차가 여기로 몰리니까 교통체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레이어 2, 즉 고속도로입니다.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고속도로 위에서 수많은 거래들을 아주 빠르고 싸게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결과만 딱 요약해서 도심, 즉 레이어 1에 보고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면 도심의 교통체증이 확 풀리겠죠. 더 나아가서 레이어 0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도시들, 그러니까 여러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더 큰 개념의 국가 기관만 같은 거예요. 철도나 전력망처럼요. 앞으로 여러 블록체인이 공존하는 시대가 올 텐데 이때 중심을 잡아줄 강력한 도심, 즉 튼튼한 레이어 1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새로운 도시 구조를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지 그 기술적인 핵심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는 이거예요. 처리 용량이 33% 늘어납니다. 도로를 넓히는 것과 같죠? 한 번에 더 많은 차,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네트워크 혼잡도 줄어들고 수수료도 좀 더 안정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혁신은 바로 이겁니다. 피어 데이터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고속도로 L2에서 들어온 모든 데이터 뭉치를 도심 L1에서 전부 다 일일이 뜯어보고 확인해야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느렸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무작위로 몇 개만 딱 뽑아서 표본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속도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면서 보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아주 똑똑한 방법인 거죠. 이 PLDS라는 똑똑한 방식 덕분에 얻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전체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확 늘어나고요. 또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컴퓨터, 즉 노드를 돌리는데 필요한 사양도 낮아져서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널뛰던 수수료가 안정되니까 훨씬 예측 가능해지고요. 모두에게 좋은 일인 셈이죠. 그럼 이런 기술적인 변화들이 실제로 우리 사용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더리움을 그냥 애플페이 쓰듯이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정 추상화 같은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앞으로는 무슨 복잡한 개인키 외울 필요 없이 이메일이나 페이스 아이디로 로그인하고요. 가스비가 얼마인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가진 아무 토큰으로나 바로 결제하는 세상. 푸사카가 바로 이런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과연 이런 대형 업트레이드 때 시장은 가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딱 봐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격언이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죠. 보세요. 머지 때도 샤펠라 때도 최근 덴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그레이드 전에는 기대감에 가격이 막 50%, 80%씩 올랐다가 막상 자,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 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20% 넘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푸사카 업그레이드 역시 단기적인 가격 펌핑 재료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의 체력을 키우는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시장의 반응까지 다 종합해서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꿈꾸는 미래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진짜 좋은 기술은 기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용자가 블록체인이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최종 목표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푸사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기반 공사 단계예요. 수십억 명이 사용할 거대한 빌딩을 짓기 전에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바로 그 작업인 셈이죠. 대중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첫 걸음입니다. 결국 이더리움은 수백만, 아니 수억 명을 위한 거대한 디지털 도시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푸사카라는 이 단단한 기반 공사를 통해 이제 그 도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그들은, 미래의 사용자들은 언제 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